델리의 낡은 구도심. 그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들은 언제나 흙먼지와 희미한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가루는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그의 털은 엉망으로 뭉쳐 있었고 왼쪽 귀는 찢어져 너덜거렸으며 등에는 X자 모양의 끔찍한 흉터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들개라 불렀다. 그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 가루의 세상은 온통 차가운 시선과 발길질 뿐이었다. 가루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깔릴 때면 그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하루의 끼니를 해결했다. 찌르르륵, 찌르르륵, 고물상 뒷마당에 놓인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그의 적막한 식사를 채웠다. 그는 굳어진 빵 조각을 씹으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멀리 닿아 있었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이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살아내야만 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힌 것처럼 세상의 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는 배가 고팠고 외로웠지만 그런 감정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갔다. 어느 오후 가루는 평소처럼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낡은 합판 더미 아래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끼 고양이였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나무 판재 깔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가루는 잠시 멈춰 섰다. 배는 텅 비어 있었고 녀석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더 많은 시간을 먹을 것을 찾는 데 쓸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가루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코를 들이밀어 고양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뭉툭한 앞발과 코를 이용해 합판의 틈새를 밀기 시작했다. 낑낑 낑낑 힘에 부치는 소리를 내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낡은 합판이 삐걱거리며 움직였고 새끼 고양이는 재빨리 기어나와 가루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가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다. 그 순간 낡은 집의 창문 너머에서 한 쌍의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이, 3살배기 꼬마였다. 아나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늘 혼자였다. 그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아이라 불렀다. 아나이의 눈에는 가루의 선행이 또렷이 보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식탁에 놓인 빵 한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아나이는 조심스럽게 가루에게 다가갔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돌을 던졌을 들개에게 그는 작은 손으로 빵 조각을 내밀었다. 가루는 놀란 듯 멈춰 섰다. 그의 세상에서 인간의 손은 늘 폭력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 작은 손은 달랐다. 두려움이 없었고 순수한 친절만이 담겨 있었다. 가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 먹었다. 아나이는 환하게 웃으며 가루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아나이의 손길이 가루의 등에 난 X자 흉터에 닿았다. 가루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 흉터는 과거의 고통을 담고 있었지만 이 작은 아이의 손길은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이 순간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그날 이후 아나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가루를 기다렸다.
가루도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매일 그 집 근처를 맴돌았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시선과 한 마리 개의 묵묵한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 삭막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히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너무나도 평화롭고 나른한 고요였다.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쉬운 법이었다. 그날 오후 델리의 하늘은 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렸고 끈적한 바람이 불어와 모래와 먼지를 사정없이 흩뿌렸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들이쉬는 듯한 기분 나쁜 고요함이 도시를 감쌌다. 가루는 아나이의 집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의 찢어진 귀가 미세한 소리에도 쫑긋거렸다. 아나이는 여느 때처럼 집 앞 좁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그는 낡은 천조각으로 만든 공을 벽에 던지고 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맑았고 가루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박자를 맞추는 듯 했다. 그때 공이 낡은 대문 틈으로 굴러나갔다. 아나이는 망설임 없이 공을 쫓아 골목으로 달려나갔다. 아이의 어머니 라니는 잠시 부엌으로 들어간 참이었다. 가루는 불안함을 느꼈다. 녀석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조용히 아나이의 뒤를 따랐다. 아나이는 공을 쫓아가다 발을 헛디뎠다. 그의 작은 몸이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쿵 하고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이의 몸은 축 늘어졌고 작은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아나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가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본능은 그에게 외쳤다. 도망쳐 인간들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너는 들개일 뿐이야.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인간의 손에 의해 입었던 X자 흉터의 고통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나이의 작은 손이 건넨 빵 조각과 그 따뜻한 온기가 떠올랐다. 그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 그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가루를 유일하게 들갯가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봐준 존재였다. 망설임은 짧았다. 가루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영웅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 본능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렬했다. 그는 재빨리 비탈길을 내려갔다. 녀석의 발은 미끄러운 흙바닥에 자꾸만 헛돌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나이의 곁에 다가간 가루는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킁킁거렸다. 피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아이의 심장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다. 황토색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으로 좁아졌다. 사방은 모래가 긁히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으로 가득했다. 이대로 놔두면 아나이는 먼지에 파묻히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밤을 견디지 못하고 저천증에 걸릴 터였다. 혹은 지나가던 다른 들갯대나 위험한 동물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었다. 이 길은 곧 완전히 봉쇄될 것이다. 가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들개가 아니었다. 그는 아나이의 구원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나이의 옷자락을 입에 물었다. 아이의 몸은 가루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모래는 더 깊이 패였다. 하지만 가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가루는 온몸에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톱은 땅을 긁어댔고 목은 쉬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평화롭던 일상은 끝났다. 가루는 이제 위험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아나이를 구하는 것.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혼돈 속에서 가루는 필사적으로 아나이를 끌고 갔다. 그의 입에 물린 아이의 옷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녀석의 발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배는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하지만 가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거친 모래 바람이 그의 눈을 찔렀지만 그는 오직 한 곳만을 향해 나아갔다. 그가 끌고 가는 작은 몸뚱이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로안이었다. 그는 델리의 삶을 기록하는 젊은 사진 기자였다. 모래 폭풍에 차가 갇히자 그는 카메라를 들고 걸어다니며 이 기이한 풍경을 담으려 하고 있었다. 로안은 렌즈를 통해 멀리서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들개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또 다른 먹이사슬의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로안은 곧 그 들개가 끌고 가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카메라를 들어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연속 촬영 모드였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가루의 필사적인 노력이 생생하게 담겼다. 아이의 축 늘어진 몸, 가루의 굳게 담은 턱, 그리고 모래먼지로 뒤덮인 그들의 모습.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데비였다. 그녀는 늘 들개를 혐오했다. 어릴 적 들개에게 물린 기억 때문에 그녀는 가루를 포함한 모든 들개를 길거리의 악마로 여겼다. 데비는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었다. 멀리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마리의 들개가 아이를 물고 끌고 가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악마 내 아이를 물고 있어. 데비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외침은 모래 바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움켜쥐고 가루를 향해 달려갔다. 이리 내놔, 당장 놔. 로안은 데비의 오해를 직감했다. 그는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니요, 그는 아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데비는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가루는 데비의 공격적인 태도에 움찔했다. 위협을 느낀 녀석은 순간적으로 아나이를 놓치려 했지만 아이의 몸이 다시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자 이를 악물었다. 그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바람과 돌멩이를 막아내려 애썼다. 데비는 가루의 행동을 오해했다. 녀석이 아이를 물고 놓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욱 격렬하게 돌을 던졌다. 돌멩이가 가루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녀석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으르렁거리지도 방역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아나이를 끌어올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했다. 바로 그때 데비의 눈에 아이의 피 흘리는 머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가루가 아이를 공격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민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들개가 아이를 공격했어요. 어서 와서 도와줘요. 저 악마를 쫓아내야 해요. 데비의 외침은 불길처럼 마을에 퍼져나갔다.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몽둥이와 쇠막대기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데비의 말을 믿었다. 그들에게 가루는 그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들개일 뿐이었다. 가루는 사방이 막힌 채 한쪽에서는 모래 폭풍이,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로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보며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이 혼돈 속에서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가루는 완전히 포위되기 직전이었다. 폭풍은 격노했다. 모래와 먼지는 회오리치며 골목 전체를 집어삼켰고 사람들의 분노는 그 바람을 타고 더욱 거세졌다. 가루는 사방이 막힌 채 수십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분노의 벽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고 손에는 몽둥이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가루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다. 이대로라면 그는 아이를 구하려다 이들의 손에 맞아 죽을 터였다. 데비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맹렬하게 외쳤다. 저 악마가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해. 녀석을 멈춰야 해. 그녀의 말은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분노를 활활 타오르게 했다. 한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가루에게 성큼 다가섰다. 가루는 으르렁거리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몸을 웅크려 아나이를 감쌌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더욱 미약해졌다. 가루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완전히 덮어 보호했다. 그는 아나이의 얼굴을 핥으며 제발 깨어나라고,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혼란 속에서 로하는 필사적으로 군중을 향해 외쳤다. 잠깐만요, 여러분.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게는 아이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와 군중의 고함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들개가 인간을 해치려 한다는 단순하고 잔혹한 그림만이 보였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아나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가루는 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꼈다. 녀석의 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가루는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기 위해 더욱 몸을 밀착시켰다. 그때 데비가 손에 든 큰 돌멩이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돌멩이를 가루의 머리 위로 힘껏 들어 올렸다.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던 로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들의 분노를 말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데비가 던지려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셔터를 누르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없다. 로하는 카메라의 연속 촬영, 이미지를 재생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의 LCD 화면을 군중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화면이 너무 작았다. 그때 구석에 있던 낡은 전파상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낡은 TV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로하는 카메라를 든 채 전력 질주했다.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쇠사슬로 묶인 전파상 문을 간신히 열고 들어가 TV에 연결된 케이블을 잡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카메라를 재빨리 연결했다. 화면은 어두웠다. 데비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로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TV 화면에 띄웠다. 로한이 연결한 낡은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켜졌다. 거친 모래 폭풍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화면은 군중의 분노를 일순간 멈추게 했다. 모든 시선이 낡은 브라운관으로 향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황토색 모래 바람이 휘몰아치는 비탈길. 그곳에서 한 마리의 개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는 낑낑거리며 온몸의 힘을 다해 끌어당기고 미끄러지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끌어올린 것이 작은 아이의 몸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녀석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물고 마치 아기 고양이를 옮기듯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화면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가루가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모래바람과 돌멩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이었다. 녀석의 눈은 아이를 향한 걱정과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어떤 증오나 공격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처럼 보였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저건 물고 있는 게 아니었어. 한 남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해를 구하고 있었어. 데비는 자신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점차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악마가 아니라 자신이 돌을 던지려 했던 대상이 다름 아닌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로한의 카메라가 포착한 가루의 눈빛은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들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희생의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앰뷸런스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화면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군중을 해치고 가루와 아나이에게 다가갔다. 한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아나이를 들것에 옮기려 하자 가루는 으르렁거리며 경계했다. 녀석은 여전히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아나이의 어머니 라니가 울면서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라니는 아들을 확인한 후 가루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가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와 안도감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라니의 행동은 군중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한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루에게 다가가 사과의 말을 건네거나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한 남자는 몽둥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데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루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루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가루는 처음으로 인간의 손길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이 순간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들개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모래 폭풍은 잦아들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은 구원받은 아이와 세상의 오해에서 벗어난 한 마리 개의 몸을 따스하게 비춰주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난 후 골목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흙먼지는 가라앉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정적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은 멍하니 서서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한 마리의 들개가 얼마나 위대한 행동을 했는지를 되새겼다. 그들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채웠다. 군중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데비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루가 자신의 아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생명체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증오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데비는 천천히 마치 성스러운 존재에게 다가가듯 가루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주저앉아 가루의 뺨에 흐르는 피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신선한 물과 고기, 조각을 담은 그릇을 들고 와 가루 앞에 놓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내가 바보 같았어. 당신은 영웅이었는데. 가루는 물을 마시고 고기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동안 늘 사람들 몰래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만 했던 그에게 이 따뜻한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인정이었다. 데비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루를 찾아와 먹을 것을 주었고 이웃들에게 가루의 영웅적인 행동을 알리고 다녔다. 그녀의 행동은 마을 전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한때 들개들을 쫓아내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나이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루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다. 아나이는 작은 몸으로 가루를 끌어안았고 가루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핥아주었다. 그들의 재회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그날 저녁 로하는 아나이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아나이의 아버지 라주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라즈 씨, 로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 편견을 버리는 법. 이 이야기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라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동물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가루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가루와 노는 아나이를 바라보았다. 가루는 명예나 부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본능에 따랐을 뿐이죠.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합니다. 로하는
라즈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루의 친구들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 기금으로 도시의 들개들을 돌볼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가루의 용기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라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로한의 진심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이었다. 라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로한 씨, 우리 아들을 구해준 가루의 이름으로 우리 도시를 바꾸는 일을 시작해 봅시다. 그날 밤, 가루는 난생 처음으로 따뜻하고 푹신한 담요 위에서 잠들었다. 더 이상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아나이는 잠든 가루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녀석의 찢어진 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가루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과거의 X자 흉터는 여전히 그의 등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는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들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델리의 하늘은 여전히 흙먼지로 뿌옇게 흐려 있었지만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는 작지만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루의 친구들, 자선단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로한의 사진과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가루의 용감한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자원봉사자들도 주를 이었다. 이제 가루는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나이의 가족이 사는 집의 당당한 일원이었다. 그의 잠자리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담요가 아니라 아나이의 방 한켠에 마련된 푹신한 침대였다. 아나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가루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가루는 그의 곁에 웅크려 앉아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X자 흉터가 남아있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가루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데비는 가루의 친구들에서 가장 열성적인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들개 보호소에 나가 청소를 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며 모든 들개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다. 한때 그녀의 눈에 비치던 혐오와 경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로한은 가루와 아나이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Love Has No Boundaries를 델리 국립미술관에서 열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들가의 보호소 건립에 기부되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보호소의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로한은 무대 위에 올라 연설을 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사랑은 국경도, 종족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그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때 아나이가
가루의 목에 걸린 목줄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가루의 목줄에는 작은 훈장 하나가 달려 있었다. 용감한 시민견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아나이는 가루의 목줄을 꼭 쥐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루를 소개했다. 내 친구 가루야. 가루는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들을 느꼈다. 그 시선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과 사랑이었다. 가루는 꼬리를 살랑이며 아나이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삭막한 골목길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수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폐허가 된 창고를 개조한 보호소에는 이제 수십 마리의 들개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보호소 벽 한쪽에는 가루와 아나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한 소년과 한 마리의 개.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도시의 모든 생명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줄 것이다. 그 후로 5년이 더 흘렀다. 아나이는 이제 어엿한 8살 소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가루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가루의 털에는 흰 서리가 앉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했다. 이제 가루는 아나이와 함께 학교에 갈 수는 없었지만 매일 아침 아나이가 학교 버스를 타고 갈 때까지 집 앞 마당에서 그를 배웅했다. 가루의 친구들. 보호소는 도시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길 위의 동물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루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길거리를 배회하던 들개들은 이제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먹을 것을 나눠 주었고 들개들은 사람들의 곁을 경계 없이 오갔다. 델리에는 전례 없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시작되었다. 가루의 등에는 이제 흉터뿐만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모래 폭풍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끌어올려야 했던 그 들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상징이자 희망의 등불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아나이는 가루의 옆에 누워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가루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아나이는 가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그들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작은 빵 조각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한 도시의 인식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 사진은 낡은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들개 보호소의 정문이었다. 보호소 간판에는 가루의 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로한이 촬영한 가루와 아나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가루는 아나이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한때 길거리에서 버려졌던 한 마리의 들개가 어떻게 이 도시의 영웅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길 위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